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다음 달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과 손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오늘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렇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그 연기의 배경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손 씨 측이랑 검찰 측이 굉장히 법리 공방을 좀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렇게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는 만큼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손 씨의 부친은 지난달에 손 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지금 고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 은닉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보지 않고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심리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좀 내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손 씨의 부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검찰에 직접 고소를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 배경은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그 사실은 이거는 범죄인 인도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은 죄에 대해서는 인도를 될 수가 없고 재판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인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손 씨에 대해서 기소한 죄는 9가지입니다. 아동 음란물, 광고, 배포 이러한 죄도 있지만 자금 세탁 혐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부분은 지금 바로 아동 음란물 배포와 제작 부분이 있고 자금 세탁 부분에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개시를 시켜서 이 부분을 좀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이제 한 달 뒤면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손 씨가 염치는 없지만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한국에 남아있기를 호소했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손 씨가 받고 있는 인도 범죄 혐의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기소된 미국의 대배심에서 기소된 죄는 9가지인데요. 그중에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2심에서까지 판단을 받아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이미 다 확정이 됐고 이거에 대한 죄의 대가도 받았는데 나머지 자금 세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는 됐지만 이 부분에는 기소가 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한미 범죄 인도 조약에 있어서는 판결을 받은 죄에 대해서는 인도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벌받지 않은 이러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검찰과 이 손 씨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제 충분히 심리하라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미룬 셈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과 손 씨 측이 다루고 있는 쟁점,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핵심은 다시 한 가지는 2가지입니다. 손 씨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았던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도가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보증을 해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법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손 씨의 인도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적용되는 지금 법 규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인도법이고요. 하나는 99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한미 범죄 인도 조약입니다. 근데 범죄 인도법에는 손 씨 아버지의 주장처럼 인도되는 범죄자는 인도가 심사가 됐던 그 범죄 외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자금 세탁 외에 다른 죄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보증이 있어야지 이제 인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미 범죄 인도 조약에는 그 범죄 인도 심사가 됐던 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증이 없어도 그러한 조약의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중 처벌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범죄 인도 조약, 그러니까 범죄 인도법과 한미 범죄 인도 조약의 적용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한미 범죄 인도 조약의 순위가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상충됐을 때는 사실 한미 범죄 인도 조약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 검찰 측의 주장처럼
보증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예. 이중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보증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중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네. 네, 보증과 관련해서 양측이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도 이제 돈 세탁 혐의만 심사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지금 국내 범죄 수익 은닉죄와 비교해서 형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때는 처벌되는 규정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에 따르면 범죄 수익을 은닉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미국은 미국 자금 세탁법에 따르면 50만 달러 이상인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징역 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년인데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이 손 씨가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르면 손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형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어떤 법리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 아까 보증이라는 부분 좀 짚어봤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부친이 아들을 직접 이제 검찰에 고소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까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게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탄원서, 청원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 손 씨 측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국에서 좀 처벌받게 해달라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저희가 이제 아동 음란물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좀 안 되겠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이 손정우 씨의 사례는 아마 많은 부분들의 공분을 산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이 손 씨 측에서 이런 기본권을 들어서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제가 늘 어렵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한미 범죄 지금 계속 똑같은 어려운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 한미 범죄 인도 조약에는 사실은 최악 당사자국끼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라고 있어서 원칙은 자국민 불인도가 원칙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인도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손 씨를 인도를 하는 게 과연 비인도적인 처사냐 예. 이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도 조심스럽지만 예. 사실 N번방 사태로 있어서 아동 그 청소년 예. 성착취물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 씨가 처벌받은 2심의 형이 1년 6개월이었는데 예. 굉장히 이거는 손방망이 처벌 아니었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손 씨를 인도하는 것이 과연 비인도적인 처사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에 범죄를 인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강도와 강간을 저질렀던 한인 교포가 한국으로 도망쳐온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때 우리나라에서 인도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성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 처사로 볼 수 없다라는 사례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러한 사회적인 공분도 고려하고 죄질도 고려하고 또 이전의 사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예. 만약에 법원이 인도한다라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학대를 받은 9살 딸. 그 계부가 결국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계부가 딸에게 미안하다,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학대 행위를 보면 단순히 체벌의 정도가 센 게 아니었거든요. 뭐 9살 아이를 목줄을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도록 해서 이거는 거의 가혹 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 9살 아이한테 이렇게 가혹 행위를 한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가질 수 있을지 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는데
일부 가혹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계부는 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을 했었는데 몇 차례 조사를 거치면서 이제 혐의를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뭐 프라이팬에다가 손가락을 지진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근데 뭐 쇠막대기로 때리거나 아니면 친모와 함께 아이에게 물고문을 한 학대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는데 A양이 그 쓴 일기장이 또 증거물로 확보가 되면서 과연 이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일기장 같은 거를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모나 계부가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대 정황이 담긴 일기장도 하나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상습 학대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학대 내용이 과연 일기장에 담겨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A 양의 경우에는 9살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9살 정도 되면 이게 뭐 매일 쓴 일기장이라고 꼬박꼬박 썼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뭐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인데 개인의 추측인데요. 선생님들이 보는 일기장,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함께 보는 그 일기장이 대부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 A 양이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학대를 했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일기장 하나만으로는 이게 유력한 증거를 볼 수는 없고요. 아이가 계속 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보강 증거로서 이런 일기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기장 자체에 뭔가 구체적인 학대 행위라든지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까지는 기재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심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뭔가 아빠와 그러니까 계부와 친모 사이에 뭔가 불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호하게 이것은 증거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단호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쓰는 일기장은 대부분 뭐 학부모의 검사, 선생님의 검사들이 이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일단 여쭤본 것이고요. 보강 증거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모입니다. 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 이후에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들어서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 친모도 가혹 행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알려진 바로는 지금 친모가 지금 몇 년째 조현병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는 못한데, 근데 실제로 보건당국이 나머지 세 아이와 이제 격리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친모가 그 자해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측은 친모의 심리 상태가 좀 안정될 때까지 이제 조사를 좀 약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친모와 관련해서 더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 친모가 지역 맘카페에 올린 글이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 학대에 대해서 공분을 하는 글을 올렸었다. 본인의 자식에겐 학대를 하면서 요즘 이중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드러난 행위와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자애롭고 따뜻한 엄마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 글을 썼던 시기를 보면요. 굉장히 더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아니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쓴 시기가 이 첫째 아이, 지금 아동 학대를 당했던 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친자는 지금 위탁가정에 맡겨 있는데 다른 아이들의 아동학대 기사에서는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굉장히 이중성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에 대한 언급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은 이런 첫째 아이가 큰 잘못을 했는데 본인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용서를 했다라고 해서 마치 첫째 아이에 대한 굉장한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는 엄마처럼 그렇게 온라인에서는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찬다는 표현도 좀 나오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아직은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모 또 계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가?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들한테 적용되는 지금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고요. 아동 학대 처벌법상 특수상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형을 보면요. 아동복지법 위반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이런 행위가 상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7년 6개월의 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상 특수상해의 경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또 똑같이 상습이거든요. 예. 상습의 경우에는 또 2분의 1 형기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예. 최대 15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상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이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들은 이러한 법적인 처벌 외에도 친권 상실 조치도 취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재판 소식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